서울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이 엄청나잖아요. 왜냐면 이제 오세훈 시장과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같이 합의 맞을 확률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더 서울에 투자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들 많이 얘기하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한 20년 동안은 재개발 재건축 시대의 전성시대라고 보고 있어요. 재개발 재건축이에요? 네. 그 이유는 어쨌든 지금 향후 5년 동안의 부동산의 기존은 공급의 확대로 이렇게 진행될 예정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이 있기 위해서는 재개발 재건축을 이거를 풀어서 이곳에 새 아파트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풀 수 없는 숙제이기 때문에 이게 속도에 대한 문제일 뿐이지 저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공급을 통해서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속도를 내고 그리고 규제가 완화함으로 해서 가격이 상승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과적으로 지금 현 정부가 말하는 안정화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안정화를 위해서 지금 당장 매매 가격이 좀 상승하고 이런 부작용이 분명히 발생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좀 새로운 또 정책이 발표됨으로 인해서 이걸 어느 정도 좀 커버를 할 수 있는지 이게 가장 저는 관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어떤 규제가 계속 강화되면서 땅의 가치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억눌려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그 억눌른 부분들이 지금 폭발적으로 굉장히 한순간에 터지냐 아니면 이게 점차 이게 터지게 되는 문제일 뿐이지 결과적으로 현재적 규제에 대한 부분을 풀고 진행되지 않는 이상은 추가적인 공급이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 특히 내 집 마련을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가올 신축을 어떤 그 타깃으로 해서 내가 내 집 마련에 대한 생각이 있다라고 한다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모르고서는 서울에 새 아파트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이런 것들이 점점 좀 희박해질 수 있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이 보면은 한 2, 3년 동안 정말 붐을 많이 일으켜서 많이들 매입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또 앞으로도 어쨌든 서울이라는 도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토지가 없으니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은 앞으로도 훨씬 더 좋아질 것이다. 계속해서 땅의 가치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땅은 한정된 재화잖아요. 근데 이 한정된 재화에 살고 싶은 그 수요, 특히 최근에 이제 부동산, 뭐 비트코인, 주식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자산 가치가 많이 이게 커졌던 상황이잖아요. 그런 사람일수록 입지로 좋은 그런 곳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살려고 하겠죠. 그러면 예전에는 15층밖에 못 지었던 땅이 이제 60층, 70층, 80층을 지을 수 있다고 한다면 땅의 가치가 그만큼 계속 커져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어떤 그 높은 층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거기에 대한 일반 분양금에 대한 수익금에 대한 부분도 조합원이 가져가는 거고 누가 좀 더 빨리 그 아파트의 조합원이 되냐 내지 그 재개발 구역에 조합원이 되냐에 따라서 노후에 편안한 삶을 살게 되느냐 아니면 노후에도 계속해서 내가 살 집은 어딜까 이런 고민하면서 살게 되느냐 거기에 어떤 기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의 타이밍을 잡아야 될까요? 가장 좋은 거는 사실 상승 초기에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은 거죠. 네네네. 좋은 건데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역시 언제가 상승 초기고 언제가 어떤 상승의 끝자락인가 이걸 아는 거는 투자를 한 6, 7년 하고 난 이후에 알았거든요. 이거를. 네. 예. 결과적으로 저점과 고점에 연관되어 있는 것은 가격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던 거였고 그 요소를 2007년도부터 계속해서 하나씩 공부를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정리됐던 건 총 38가지 정도 나오더라고요. 네. 중요한 건 이 38가지가 굉장히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면서 부동산 시세가 움직이는 거지 하나의 요소만으로 가지고 이게 움직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이 38가지를 이제 구분을 해봤어요. 경제와 정책군이라고 하는데 저는 A군이라고 합니다. A군. 네. 경제와 정책. A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내수 경기, 뭐 유동성, 뭐 금리, 뭐 정책, 그다음에 뭐 대출, 세금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인데 경제와 정책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인 부동산에 대한 방향을 알려주는 거예요. 진짜 지금 내수 경기가 좋은지, 유동성이 풍부한지, 금리가 오르고 있는지 내리고 있는지, 그다음에 정책의 방향이 지금 현재 수요를 억제하려고 하고 있는 건지, 완화하려고 하는 건지, 거기에 따라서 세금, 대출이 규제되고 있는 건지, 완화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 근데 이 영역은 부동산을 뭐 몇 년, 5년, 10년 이 정도 했다고 해서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이건 사실 경제 전문가나 소위 말하는 부동산 전문가 영역이지, 일반인들이, 직장인들이 어떤 직장 생활 하면서 뭐 부동산을 뭐 공부를 한다고 해서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알 수도 없고, 알고 할 수 있는 투자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예. 근데
확실한 거는 이것도 역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다라는 부분이고, 비군으로 넘어갔을 때는 뭐냐면 이게 지역인데 지역. 네, 지역이 비군인데 저는 이 지역 이 비군만 직장인 투자자들 그리고 투자자들이 이것만 확실히 안다고 하더라도 타이밍을 잡는 데 있어서는 그런 타이밍을 잡는, 특히 매수 타이밍, 그 다음에 매도 타이밍을 잡는 데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지역, 그 비군에 해당되는 그 대표적인 게 저는 공급, 그 다음에 수요, 그 다음에 뭐 거래량, 그 다음에 매수 심리, 그 이외에도 시세 흐름 이런 것도 있는데, 시세 흐름 제외하고 방금 말씀드린 4가지만 가지고 알고 있다 하더라도 타이밍을 잡는 데는 문제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C군은 아파트 단지의 단지, 즉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입지입니다, 입지. 네. 예, 그래서 이 단지의 어떤 세대수, 그다음에 연식, 평당 가격, 뭐 실거래가, 단지에 대한 밀집도, 그다음에 단지에 대한 학군, 이런 것들 C군인데, 이 C군은 입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A라는 지역 내에서 여러 단지가 있는데 어떤 단지가 먼저 오를 거며 어떤 단지가 투자의 가치성이 있는지 이걸 판단했을 때는 이제 C군을 봐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D군은 아파트 세대. 호수라고 호수. 그러면 그건 보통 우리가 층 보잖아요. 네. 향 보고, 네. 뭐 일조권, 조망권, 수리 됐는지 안 됐는지. 이걸 저는 D군을 보고 있어요. 네, D군을 보고 있는데, 대부분 부동산 초보자들은 다 D군을 보고 계약을 해요. 노열층인지, 그 다음에 향은 좋은지, 또 들어가가지고 인테리어 잘 돼 있는지, 그리고 수도꼭지 한번 틀어보고 물 잘 나오는지. 그쵸. 어쨌든 그냥 따라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쵸. 근데 이게 A군에서 D군을 중심으로 먼저 하면 할수록 부동산 가치를 판단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D군은 선호도에 따라서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D군에 가면 갈수록 어떤 그 부동산의 가치 판단이 어려워지는 거고, 이게 이제 D군에서 C군, B군, A군에서 넓혀가면 넓혀갈수록 전체적인 시장을 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직장인이야. 직장인은 사실 가장 제한적인 부분이 시간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임장을 하고 싶다 하더라도 뭐 입찰을 하고 싶다 하더라도 시간적인 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다행히 요즘에는 데이터가 워낙 잘 나오는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실제 제가 지금 그 활용하고 있는 그 데이터에 대한 부분도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데이터의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데이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중요한 부분인데, 다른 거 보지 않고 딱 4가지. 공급, 수요, 그리고 거래량, 그 다음에 심리. 4가지만 가지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공급을 이야기했을 때는 크게 3가지 이야기합니다. 뭐 인허가 물량, 그다음 분양 물량, 그리고 입주 물량. 거기서 추가 플러스 알파 한 다음에 뭐 미분양에 대한 이야기도 하긴 하는데, 보통 3가지 이야기하는데, 부동산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건 입주 물량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왜? 입주가 돼야지만이 전세나 매매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에 미치는 정도가 굉장히 어떤 강렬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관심 있는 지역이 입주 물량이 많냐 적냐, 이거는 꼭 반드시 체크해야 될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 부동산 이제 지인이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공급, 수요, 그다음에 거래량, 매수 심리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로 이용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편하게 사용하실 걸 다 이용하시면 돼요. 요즘에 뭐 호갱로도 있고 아실도 진짜 많잖아요. 네, 너무 잘 됐는데. 잘 됐는데 이제 이걸 통해서 저는 좀 말씀 좀 들어보려고 하고요.